김영주 장관 후보자의 이번 도청 사태 관련 한마디를 들어보셨는데요. 관련해서 이번엔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주 장관 후보자 물론 말은 좀 조심하긴 했습니다만 뭐 언급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일단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우리나라 노동계를 좀 이끌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로서의 중립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 이제 후보자가 말씀을 많이 아끼고 계신데 아마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시잖아요, 원래. 예, 그렇죠. 국회의원 신분이셨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마 질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김영주 장관 후보자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이었는데요. 이제 중간에 짤막하게 나왔지만 제가 노동계 출신인데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을 했어요. 뉘앙스를 살짝 보인 걸로 평가가 되는데 사실 LG화학은 이번 도청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노조를 도청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일탈을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했느냐라는 게 이제 의구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진이 개입이 돼 있다면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 과연 로얄 패밀리가 시킨 건지 아니면 CEO가 시킨 건지 아니면 담당 임원 차원에서 한 건지 뭐 그런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노무 관리를 관리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관리 차원에서. 네, 노무 관리를 노사 관계의 협력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노사가 서로 그러니까 회사가 노조를 관리 차원에서 보고 있다. 지배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마 그 경영진에서 과도한 정보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정보를 요구하다 보니까 노조가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왜 모르고 있냐라고 실무자나 담당 부장이나 뭐 그쪽을 이제 담당 부서를 막 다그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13년 동안 노사 분규가 없던 회사에서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해서 좀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로서 익산공장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지시를 좀 조사를 하라고 했다. 이건 또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두 가지 문제인데 청문회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11일 날 청문회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모든 현안에 대한 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바로 투입이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LG화학 노조 문제는 바로 장관 후보가 되신 다음에 바로 터진 사실은 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제한된 상황으로 상황 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아까 그 인터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산 공장뿐만 아니라 서울 그 본사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좀 근로감독을 해봐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산공장이 그 13개의 그 LG화학 국내 사업 공장 중에서 가장 그 적은 그 다음번, 그러니까 12번째 그 작은 소규모 공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과연 그러면 12번째 그 작은 사업장에서 생겼으면 다른 본사나 더 큰 사업장에는 그런 일이 없는가라고 아마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해보라고 하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입장이죠. 다른 공장에서는 뭐 파쇄한 흔적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대기업 노조에서 이렇게 이른바 80년대, 70년대나 일어날 법한 굉장히 노조 탄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발견이 됐는지 현재 이 대기업들과 노조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대기업 노조에 있어서 기업들이 경영자들한테 책임 문제를 많이 묻게 되거든요. 분규가 생긴다든가 기한 내에 빨리 단협이 체결이 안 된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책임 문제를 듣는데 그게 과연 CEO까지 갈 것이냐 담당 임원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책임 소재 문제가 경영진 쪽에 많이 있게 되고요. 상생 파트너로서 사실은 노조나 회사나 서로 인정을 잘 안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 거고 그 노조에서는 회사를 착취나 타도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서로 상생하기가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극단적인 방향에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장관 청문회가 조금 있으면 또 열리게 되고 노조도 강경 대응을 하필이면 청문회 날에 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단독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취재한 바로는 아마 금주 중에 그 LG그룹 차원에서 예. 아마 잘 그 노조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걸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LG그룹 차원에서도 바로 그 경찰에 고발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LG그룹 차원에서 사과와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쉽게 해결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11일 날 청문회 때 아마 대규모 노동계 그 시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실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요. 예. 그 노조 도청하는 날 그 LG 노조의 그 위에 상급 노조. 예. 그러니까 화학섬유 노조 연맹의 회장이 같이 그 대책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LG 화학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큰 일로 번질 수 산업 있겠군요. 그 상급 노조의 문제까지 됐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렇게 그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릴 텐데요. 네.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11일날 청문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네. 이 과연 무난하게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될 네.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사태 때문에 좀 더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일단 김영주 장관 후보는 무난하게 아마 채택은 되실 거라고 네. 봅니다. 개인적인 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무난하게 채택이 되실 거로 예상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국회에서도 계속 노동관계 쪽만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본인 또한 노조 출신이시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국회에 계시면서 입법하시는 과정에서도 그 양자관계를 너무나 잘 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 봐도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그런 분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노동부 장관 지명하기 전부터도 김영주 장관이 원래 처음에 지명되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다른 분이 한번 거쳤다 왔죠. 예. 다른 분이 지명이 돼갖고 낙마한 사건이 있어서 아마 원만하게 잘 지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될 것이다. 예,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